네, 후이기도 넷째 날입니다. 어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했던 내용은 고구마에서 제일 먼저 고구마 뒤에 될 곳이 교회다. 교회하면 그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고구마 뒤에 됩니까? 정치 권력, 국가입니다. 왜 그러냐? 국가의 정치 권력이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치 권력이 결정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권력이 썩어 빠지면 세상이 썩어 빠집니다. 북한 썩어 빠졌죠. 깡패 국가. 안 됩니다. 중국 일당 독재 국가예요. 아무거나 다 짓밟고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세상에 많은 국가들이 독재 권력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참 편하게 묵하면 한 사람이 생각한 지걸 다 실현할 수 있어요. 지는 다 실현할지 몰라도 그 밑에 있는 국민은 죽어나는데 그게 문제고요.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사악한 방법, 폭력과 또 권모술수를 또 돈을 무작위로 쓰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제정부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가 특히 통치자들이 똑바른 정신 박힌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어디야 얘가 돈 준다고 벅벅 펴치고 그거 하는 것도 병신짓이다. 국가가 잘못할 때는 저항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가 잘못할 때는 우리가 그 국가의 권력자를 무너뜨려야 돼. 국가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지만 권력자는 언제든지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회가 바로 갑니다. 그런 의도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정치 뒷배경은 베드로 대성전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가? 참 파란만장한 역사입니다. 서구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둘러보면 너무나 많은 사건과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없고, 그런 사건들 중에 참 재미있는 사건들도 많아요. 그것도 다 소개해줘도 할 수가 없어요. 한 여러분들하고 내가 적어도 한 학기 수업에도 이거 다 이야기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보면, 첫째는 교회가 생겨난 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침략을 발령할 때까지 박해가 있었어요. 밀라노 침략 후에도 또다시 박해가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때까지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다. 박해받는 이유가 뭐냐?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 있어요. 판테온을 다른 말로 만신전이에요. 온갖 신을 다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유일신이죠. 그죠?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만 섬깁니다. 그래서 신관에서 이미 알력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걸로서는 로마에서는 황제를 마치 신처럼 섬겼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교는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받을 수밖에 없었고, 세 번째로서는 이유는 그들의 문제, 사회적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자들을 이용해 놓았습니다. 특히 64년에 레오 대박해는 레오 황제가 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톨릭 신자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서 카타콤바에서 미사하고 수목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에 잘못 알고 또 신자들이 길거리에서 버려놓은 아들 죽어가는 아들 다 안고 갔어요. 안고 가서 카타콤바 가서 세례주고 또 죽음만 묻고 이랬습니다. 그런 걸 보고 당시의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 저들은 거기 묻는 인간이다. 이런 오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덕으로해서 박해를 받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콘스탄티누스가 밀바오 다리에서 전쟁을 하셨죠. 전쟁을 합니다. 황제군을 두고 전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꿈에 십자가를 깃발을 세워갖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이길 기다. 그래서 십자가를 끄갖고 전쟁에 나가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톨릭을 봉인하게 되셨죠. 그때부터 교회는 봉인받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다가 392년 되면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회에서 빼뜨린 재물들을 돌려주고 테오도스 교황이 그 황제가 국교로 삼음으로써 국가 안에서 가톨릭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일정한 인정을 받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되고 국교가 되면 뭐가 됩니까? 국가에서 유지 비용을 내게 되겠죠, 그죠? 그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합니다.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데 서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부 분열과 외침입니다. 내부 분열과 외침.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지만 둘 다 이기면 어느 국가든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망하고 나니까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정치 세력, 군사력 이런 것들이 분산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는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동네에서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공당신파한테 가고 좀 큰 지역에서는 주교한테 가고 그래서 저때부터 교회에서 심지어는 시민들의 재판권까지 행사하게 됩니다. 재판할 권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 교회가 땅들도 가지게 됩니다. 753년에 피티르 황제가 교황님한테 땅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교황님은 로마에서 황제 책임 지위를 지니고 있었어요. 황제처럼. 국가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걸 다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쪽에서 롬바르디아 지역, 롬바르디아 지역이 뭐하면 지금의 밀라노 근처가 롬바르디아 지역입니다. 여기에 소위 말해가 이슬람 쪽의 아들이 막 쳐들어와갖고 땅도 차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거기 가서 부탁을 합니다. 피티르 황제에게 가서 그 참한 대관식을 해주고 하나는 약속을 하고 프랑코 왕국이 앞으로는 교회를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교황은 그에게 대관식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그야말로 황제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 교황과 황제 사이에 서로 서약을 맺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군사력으로 보호를 받게 돼요. 그때 롬바르디 지역과 그 북부, 이태리 북부 지역을 전부 교황님에게 선물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황령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교황령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황님이 계시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는 땅까지 생겼어요. 땅이 생기면 뭡니까? 권력 생기죠. 한국 사람들 집 가지려고 기스는 이유가 다 떠 있어요. 권력이 생긴다 싶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황제가 생기고 그래서 황제하고 협력을 하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로마 황제가 교황님한테 우리 젊아들 속옷 이슬람 쳐들어오기 군대 보내도 이렇게 내 못 보내겠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알력이 생기고 또 어떨 때는 서로 협력해 갖고 외적을 막아낼 때도 있고 정말 파란만장한 중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중세의 역사가 이런 과정에서 교회들은 뭘 했느냐? 주로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와 교육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맥주 빚는 것도 수도원에서 다 많이 해줬어요. 독일 가면, 미넨 가면, 미넨에서 1시간쯤 가면 있는데 수도원에서 만드는 흑맥주가 되게 맛있어요. 거기 가고 시커무 본 적도 있는데 또 지금도 우리 한국에 맥주 중에 그 수입되는데 수도자들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프란체스카네 가는 독일 맥주는 실제로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만들고 이래야 합니다. 포도주를 빚고 뭘 하고 글을 쓰고 또 저때 인쇄술이 없었을 때는 수사들이 필사를 했습니다. 양피지를 얇게 양 껍데기로 종이만 들어가 성경 필사하고 또 책 같은 걸 필사하고 또 문화를 보존하고 나중에 13세기 되면은 13세기 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저작들이 다시 재발견되면서 그거 할 때 수사들이 그 책들을 다 뭘 하느냐 필사합니다. 그 필사 때문에 유럽은 책을 가지게 되고 책을 가지게 되니까 교육을 하게 되고 교육을 하게 되니까 문화가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와 교육의 근원지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근세교회, 특히 계몽주의가 되면서 근세교회가 들었습니다. 15세기 이후에. 그때는 15세기 이후에는 그때 처음 나오는 게 13세기, 14세기에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자기 민족은 자기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자. 그렇게 돼서 각 민족이 자기 민족 국가 설립을 자꾸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 국가 설립에 부추기게 되고 그것에 아주 시동을 걸어준 게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분열 시키니까 종교분열을 한 사람들을 그쪽에 영주들이 또는 황제들이 들고 가갖고 집필에 놔두고 우리는 교황하고 관계없다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식 발로하고 교회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분열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과정에서 교회는 정통교리를 수호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이럴 때 중세에 유명한 성인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죠? 베데레사, 십자가의 성요한 이런 분들 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냐시오 이런 분들도 분리된 이런 사회 안에서 정통교리를 갖고 정통교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분열이 한쪽에서 일어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교회 안에 세신도 일어나면서 교회가 전통교리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교회에 와서는 현대교회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게 됩니다. 그죠? 요한 23세 교황님이 이거 이야기하면 기회줍니다. 외웁시다. 개최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바오로 6세 때 끝이 났죠. 그죠? 그래서 그 바오로 6세와 교황 요한 23세 정신을 이어가다가 교회를 쇄신하고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를 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이름을 바꾼 것이 뭐냐? 교황님이 요한 바오로 1세, 요한 바오로 2세. 이름에서 그런 게 이미 드러납니다. 교황님 이름에서. 그리고 이때부터 교회는 세상에 봉사하는 교회, 세상에 아픔에 함께하는 교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새로워지지 많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보다시피 교회는 끊임없이 정치 권력들하고 알력 다툼을 해요. 그래서 특히 1920년대 이후에 옛날에 교황권을 이렇게 교황령이 빼앗기고 나는데 교황님들이 약 100년간 이태리가 독립하고 이후에는 교황님이 교회 밖을 안 나갔어요.
선조들이 물려준 땅을 다이 잡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나간다 이러다가 1920년대 돼서 교황님이 그때부터 정교조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각 국가에 가서 교회와 국가가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또는 동구권에 간 국가가 하면서 그때부터 교황의 대사를 공식적으로 다 파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야말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정립을 새롭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에서 교회와 국가의 모습은 어떠냐? 국가가 교회를 짓누르고 있는 걸 박해받는 교회겠죠. 그죠? 이런 교회는 오늘날 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북한하고 떼놈들은 그 교회를 이미 두 개로 나눴어요. 애국교회와 지하교회. 지하교회는 교황님에게 속해 있고, 애국교회는 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중국 떼놈들은 어느 성에 가든지 그 성에 가면은 주교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뭐냐? 벨기에당의 종교 담당 서기, 글마가 주교 추천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이 그건 안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대신 전통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박해받는 지하교회 사람들입니다. 네, 바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국가가 국가 안에 한 교회로 보는 것, 국가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국가가 교회가 조그만하든지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갖고 중국 같은 데는 1600년대 마테오리치나 이런 사람들이 선교할 때 마치 그 교회를 국가의 한 기관인 것처럼 지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기관으로서 인정해주고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다른 것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사실 가능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뭘 뽑는다, 이럴 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의 존재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아직까지 역사 안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교권 우월주의 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국가보다 우월한 집단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 이거 틀렸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자율성을 지녀야 돼요.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자율성을 지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국가와 교회가 서로 관련하면서도 독립되어 있는 것. 그래서 좋은 일에는 협력을 하고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국가와 교회 또는 교회와 정치 안에서의 모습은 이런 네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현대교회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국가와 교회가 독립적이면서도 협력을 해야 된다. 왜냐? 국가와 교회가 하는 일은 인간 구원을 위해 하는 거예요. 인간 구원 그 중에서도 전인적 구원입니다. 영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는 뭐 하느냐? 국민들의 모든 삶을 윤택하게 공동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영적인 면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국가가 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은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면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책을 결정하는지 뭘 할 때 교회와 함께 해갈 수 있어, 협력할 수 있어. 그런 모습으로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면과, 즉 물질적인 면과 영적인 면 두 가지 교회가 하는 것이죠. 종교적 삶도 필요하기 때문에 종교적 삶의 신상은 뭐예요? 물질적인 삶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이 정치와 교회와 국가는 구분될 수 있지만 완전히 분리되고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교회가 그러면 정치 잘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서 나가는가?
이거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국가들이 처음에 나오는 것은 그 자연적 비온설이에요. 자연적 비온설은 인간은 원래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해야지 뭔가 큰 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게 되고, 둘이 하는 것이 마을이 하게 되고, 마을이 하는 것이 지역이 되고, 지역이 하는 것이 더 커서 국가가 된다. 이런 것이 자연적 비온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헤겔이나 막스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고요. 국가계약서는 뭐냐? 호모 호미니 루푸스 에스트 해갖고 저 뒤에 에스트 빼도 말을 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늑대다. 인간의 유기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하기보다는 호모 호미니 루푸스, 늑대다. 자기 것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이거는 뭡니까? 인간이 욕망이 차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다른 사람 해코지하죠. 그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민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다. 호흡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는 뭐냐? 계약을 맺어갖고 서로가 질서를 지켜야 된다. 서로 친밀하면 안 하지만 네 땅은 여기까지, 내 땅은 여기까지 둘이 해가고 사회가 그거 하자면 사회끼리 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적 계약이 커져서 국가가 됐다 하는 것이 사회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초자연적 기호설인데 인간은 원죄로 인해갖고 죄스러운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죄스러운 본성 때문에 인간이 가진 열망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간을 가진 열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필요하고 또 다른 면에서 뭐예요? 인간에게 하느님을 가르치고 하느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다. 특히 아우구스티노스는 뭐예요? 신국론에서 뭘 하냐? 인간의 국가 칩다스 호민이 해놓고 인간의 국가와 칩다스 하느님의 국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교회는 뭐냐? 국가는 자연적인 것이다. 자연적 기원서를 택하든 계약서를 택하든 또는 초자연적 계약서를 택하든 자연적이다 하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맞다는 겁니다. 인간 본성에 맞기 때문에 국가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인간은 구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혼자 살면 뭐 돼요? 인간 안 돼요. 혼자 살고 이직으로 살면 혼자 사는 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어디 몇 단지게 혼자 사는 것을만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회적 관계를 못 맺고 그야말로 고립적으로 사는 것. 영적으로 고립된 인간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립된 인간도 있고 심리적으로 고립된 인간도 있어요. 이 고립된 인간은 전부 못하면 인격 형성이 안 돼요. 지금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집에 가고 안 해보셔요. 방 안에 막 푹 처박혀갖고 살 수 있어요. 컴퓨터로 음식 시키고 컴퓨터로 물건 사고 다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살 때 뭐가 되느냐?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가 없으면 인간성 형성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많이 보내야 되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그게요. 집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있어요. 인간적 관계가 좁아요. 학교 가도 수업 시간 뭐 하고 별 관계 없어요. 근데 본당에 오면은 애들이 다양하게 인간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일학교를 아이들 잘 보내야 되는데 아이들은 젊고 하는 게 공부만 잘하면 잘했고 공부 잘해가 추미애 공부를 잘해가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하는 짓은 뭐예요? 개차가요. 우리나라에 대가리 좋은데 나쁜 짓 하는 새끼들 신입생이었어요. 더군다나 공부 잘하고 정부에 해갖고 출세 있는 새끼들 중에도 그런 더러운 새끼들이 세겠다고.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면 안 돼.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적 구성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인간은 사회 공동체로 개방된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방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이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윤리적 명령이다. 인간이 인간으로 답게 되려고 하면 오픈되어 있어요. 열려 있어요. 관계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국가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국가 없이 무정부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나키스트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나키스트 무정부가 되면 힘센 놈이 최고다. 억제할 권력도, 통제할 힘도, 사회적 규칙도 사라지기 때문에. 예, 이제 보겠습니다. 왜 국가가 필요한가? 국가의 필요성을 위해서. 개인과 그룹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적인 삶의 요구에 더 잘 응답할 수 있어요. 국가가 있어야지만 더 잘 응답할 수 있어요. 국가가 없으면 질서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동성을 위해 통치 권위를 가져야 한다. 국가가 필요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원하는 게 다르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게 달라요. 그럼 누가 결정하고 누가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정치학 수업에 딱 들어가니까 정치학 교수가 첫 마디가 있더라고요.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학생들한테 질문하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나와요.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치는 예술이다. 예술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수많은 사람들의 또는 수많은 사회의 욕망들을 정치 집단에서 분배를 해요. 정치 집단에서 질서를 씌워가 나누어 주기 때문에 골고루 권력의 분배, 힘의 분배, 재산의 분배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술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하면 뭡니까? 독재가 되죠. 못하면 나라가 많은 꼴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공동선을 찾을 수 있어요. 누가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각자 지껏만 찾으시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국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의 목적이 뭐냐? 국가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반적 정치적 공동선의 증진. 공동선의 증진이다. 공동선이 뭔가? 공동선이 뭔가? 이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공동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완성을 위해서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총체적 조건을 만들어줘요. 달리 말해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인간답게 그것도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제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공동선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국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진 힘을 쓰는 것, 그게 권력이고 정치인데, 그게 뭐냐? 국가 권력의 사용 목적은 뭐구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동선을. 정치인들이 지금 추미애가 원거지기 욕을 얻어 쳐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권력 갖고 국민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저거 새끼 위해서 썼잖아요. 그죠? 조국이가 왜 욕을 쳐먹어야 되고 사회에 나오면 안 됩니까? 조국이는 조디로 오만상 말을 했지만 공동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홍국에는 지 딸해갖고 딸년을 위해가 미친 짓을 했는 거예요. 엄마야 이것도 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치인이고 어떤 사람이고 공동선을 위해 갖고 해야 돼요. 공동선이 아니고 자기의 부를 김현기 같은 아가 와요보다 쳐먹어요. 지는 재산 다 챙기고 딴 놈은 다 지랄을 할게. 공동선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아이가 와요보다 쳐먹어요. 왜 형수가 없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공동선에 그거 한 것이 아니고 지 권력 유지를 위해서 힘을 썼기 때문에 그런 놈들은 다 형수 와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국가의 공동선은 시민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놈은 언제든지 끌어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근혜 사람들 이야기하면 박근혜가 의리해가 그렇다 했는데 박근혜가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공동선을 위해 갖고 안 했어요. 국가의 권력을,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어느 자리에 가도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국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국가의 의무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하나는 국가가 보조성의 권리에 따라서 공동선 실현을 위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돼요. 지금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북한 그쪽에다 총 맞아 죽어가 불태워졌죠. 왜 국민이 떠드느냐?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돼요. 그러면 국가는 뭐 해야 되냐? 그 공무원의 생명도 일단은 보호해 주려고 먼저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처벌 다 받아야지 마땅해요. 근데 아무도 처벌 안 하잖아. 이런 문제입니다. 바로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선을 위해서 보조성의 권리에 따라 개입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뭐 좀 어려워 힘들어 못 살면 국가가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 구미가 경제가 영 안 되고 어렵고 힘들면 뭐냐? 국가는 구미시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국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 걸 안 하면 국가가, 중앙정부가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제대로 구미 안 도와주고 있죠. 구미 갈 수 없어요. 해마다 2만 명씩 인구 줄어요. 망해가는 도시예요. 정부가 무슨 대책 취하십니까? 아무 대책 없어요. 그 다음에 국가 통치자들의 의무 보겠습니다. 국가 통치자들은 이 줄을 내가 하는데, 법과 정치 제도를 균형 있게 임명해야 돼요. 법과 정치를, 각종 제도들을 균형 있게 운영해야 되고, 또 사회와 개인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통치자들은 공동선을 위해서 해야 할 상세한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세금 거두는 것도 해야 되고, 이 사회의 좋은 풍속과 전통도 보호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건전한 가정생활, 열심한 종교생활, 정의 실천, 상공업 농업의 발전, 평화를 위한 노력, 노동자들의 상황 개선, 공공질서와 각종 형태의 억압의 제거, 복지정책 실현, 가난한 이들의 보호,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건복지부하고 여가부하고 다 들어가고 이러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전에 한번 다 읽어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복지제도가 다 돼 있긴 돼 있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뭐 독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가고 뭐 외호자들 돌아가시면은 국가에서 장례비까지 나옵니다. 다 돼 있는데 완전히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국가가 해서는 복지제도 그걸 통해서 국민이 힘을 내갖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어요. 복지제도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요 밑에 적어놨어요. 사회의 중간 그룹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사회의 이 중간 그룹은 그 사회의 그 각종 지자체도 될 수도 있고 각종 단체들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경제인연합회로 낸 중간단체, 노동조합도 중간단체, 이런 단체들, 사회적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또 공동성을 위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가 그러면 얼마나 국가가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느냐? 그 의미를 똑바로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법치주의, 둘째는 인간과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세 번째는 공동선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치주의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이 나라 잘 살게 했죠? 맞죠? 그런데 왜 욕하는 거예요?
왜 욕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을 어겼어요. 법치주의를 어긴 거예요. 법치주의를 어긴 거예요. 법치에 의해 갖고 자기가 어느 정도 대통령하고 물러나가 있으면 어떤 사람 갑니다. 유신헌법, 특히 광주 동아 사태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물러났으면 누구한테 총도 안 맞고 지금쯤은 국가의 국부로서 아주 찬양받을 건데 아쉬움을 표현하고 저도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뭐예요? 헌법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급 조치가 있었죠. 그 기급 조치는 헌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 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인칭이라. 제도와 법에 의해 갖고 모든 게 운영돼야 돼요. 제도와 법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사람 지 기분에 따라 운영되면 인치입니다. 인치는 독점입니다. 어떤 경우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에는 뭐냐? 법치주의에 대해 다 이야기해놔야 돼요. 여기에 내용들이 아주 핵심적입니다. 국민의 기본법, 국가 권력의 구조, 백성들의 대표들의 모임에 대해서. 즉, 거기에 뿐만 아니라 정권 분립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서로 체크와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완전히 잘못된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지랄병을 하고 있어요. 상권 분립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법원에 판결 나오는 꼬라지를 보면 뭐예요? 몇 년 전하고 너무나 달라요. 미국 보세요. 대통령 아무리 해도 법원에서 딱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덜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검찰을 법무부에서 함부로 막 좀 흔들려고 하는 거. 이것도 법치에 불만을 흔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통치자 선출, 시민들의 참여하고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져요. 아직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완전히 형성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지금 뭐냐? 우리나라의 모습은 뭡니까? 정권만 바뀌면 보복하잖아요. 이 정치하는 놈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권력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동안 왜 그래 되느냐? 인치를 해야 때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끝나고 법치가 돼야 돼요. 제도와 법에 의해 갖고 모든 것이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자기 행동에 대한 예측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력이 무슨 권리냐? 권력의 한계가 있다. 인간의 초월적 존엄성, 교회의 역할, 개인과 정관 집단의 주체성, 여기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마라. 개인의 존엄성을 절대 파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보장해줘야 돼요. 근데 국가는 심심하나 이걸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기본권 아주 침해하고 있는 아주 나쁜 사례가 뭐냐? 여러분들 다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말 안 해요. 뭐가 하면은 음주 측정. 무작위로 길 막아놓고 음주 측정하는 건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그건 기본 인권의 침해. 옛날에 우리나라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땠습니까? 장발 잡았죠. 네? 장발 잡을 권리가 없어요. 쥐 머리카락 끼는데 왜 국가가 지랄해요?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개인의 권리야. 그럼 쥐 머리카락 있으면 기름되지. 보기 싫으면 얇나 보기 싫다 하면 돼. 그죠? 국가가 저 그게 싫으면 그걸 만들면 안 돼요. 개봉 방식을 만들어가 머리 대가리 좀 만장하게 얘가 다니자 이렇게 하고 하면 돼요. 그걸 잡고 무작위로 뭡니까? 아무한테나 뭐 주민등록번호나 네 뭐고 하고 시내나 가면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아무나 와갖고 극하는 거 가방 들고 가면 가방 안에 보자 이렇게 하고 유신헌법 말기 안 그랬습니까? 지금 뭐 이것도 음주 측정 저것도 헌법 소원하면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권리가 우리는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너무 착해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역할. 이번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 미국 어떻게 합니까? 쓰기 싫으면 벌써 던지면 돼.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에 대해 갖고 국가는 이야기해서는데, 교회는 교회 자체로 완전사이기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교회 안에도 형벌이 있습니다. 교회법에 따라. 그 형을 신자들한테 제일 그거 한 것 중에는 예를 들어 오전에 말하자면 엑스코뮤니카시온, 교회 사람이 아니라고 내쳐버리고, 예담하고 교정 말소시키고, 그리고 개인과 정관 집단의 주체성, 각 단체들이 주체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서는 인간의 인간과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로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적이 결코 수단이 될 수 없는 인간의 초월성을 이해하고, 인간을 수단으로 절대 삼지 마라. 인간을 수단으로 절대 삼지 마라. 얘는 수단으로 사는 적 많아요. 옛날에 복지기관에서 정신질환자들 다 거세했어요. 여자들은 나팔관 결착 수술을 하고 남자들은 정관 결착 수술을 하고 못 놓게 했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제 그것도 없어졌어요. 인간이 정신적으로 좀 모자란다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식 능력을 빼앗아서 내느냐? 안 된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렇죠? 저 병신 저기 나 맞자 또 병신 났는데 그거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베토벤은 형제들이가 병신이 있습니다. 그래도 베토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가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인권보호가 국가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는 유전, 무죄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죠? 정말 나쁜 이야기가 삼성이 여러 번 소송되지만 소송에서 삼성이 진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삼성 잘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굉장히 소중한 기업이에요. 그렇지만 현상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이 단체를 대상으로 해가 재판 걸어가 이기가 극히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경찰들이 마구잡이를 해놔놓고는 책임 안 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잖아요. 사람들이 나중에 재심해갖고 무죄되면은 유죄 판결에는 검사, 경찰, 판사 책임져야 돼요. 그놈들이 책임집니까? 국가에서 보상금만 좀 주고 치워요. 썩은 국가예요, 이거.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거. 하나도 다 빼고 가버리네. 자, 뚜껑을 한번 봅시다. 법치국가는 민주주의가 나무줄기라면, 법치주의가 민주주의 나무줄기라면, 인격은 뭐냐? 인격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라는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는 수액이다. 나무줄기가 살아가면 수액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됩니다. 달리 말해가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고 하면 인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인권을 바로 보장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공동성 관리. 국가는 공동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시민사회의 목적인 공동성입니다. 이 공동성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단이나 구성 개개인으로 하여금 더 완전하고 더 용이하게 자기 완성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생활상의 여러 가지 조건의 총체가 그걸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공동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자연 환경을 정화하는 것도 공동성이겠죠. 그죠? 도로를 나가고 사람들이 잘 다니게 하는 것도 공동성이에요. 예를 들어갖고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잘 보호해갖고 인간답게 하는 것은 그것도 공동선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의 수준이 한 차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공동선인 겁니다. 그리고 공동선을 못 받아도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나아질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여유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좋은 국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모든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복지국가는 되지만은 원조국가는 아니다. 원조국가는 그러면 국가가 주는 걸 발해갖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아 원조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젊은이들 중에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이 2년 몇 개월 다니면, 직장 다니면, 그 다음 직장 그만두면 뭐 안 될까? 실업급여 받죠? 실업급여 받고, 실업급여 받으면 편하기 때문에 일하러 안 연락해요. 또 놀아요. 일을 하지 않으면 인간이 피폐화됩니다. 피폐화돼요. 여러분들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고 안중근 선생님이 보죠. 책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생각하지 않으면 머리가 스탑되고요. 생각이 졸아들고요. 머릿속에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가시 같은 것밖에 없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게을러지게 되고 게으름은 누구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게으름은 뭐냐? 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망쳐갑니다. 여러분들 게으름 집에서 묵고 자고만 한 보름 내내 보이소.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들 많다 하잖아요. 살인 확진자들. 묵고 자고 집에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인간성이 피폐해져요. 자, 이제 교회가 정치 차리는 마지막입니다. 자, 교계는 국가공헌 행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달리 말해서 성직자들, 수도자들은 뭐예요? 국가의 선출직이나 정책 결정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 국가의 장관이 된다든지 또는 차관이 된다든지 지역의 공동체 수장이 된다든지 이런 거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면에 국가의 정책 결정에 자문은 할 수 있다. 자문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의견은 교회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구시의 여성정책, 가정정책 할 때 제가 정책위원회에 여성정책위원회는 좀 오래 했는데 위원장은 절대 안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여자가 해야 돼요. 지금 여가부 장관 가는 양반이 대구시 정책위원회 할 때 제가 다문화는 위원장 있고 여성정책은 부위원장이 있는데 그때 그 양반이 위원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자문을 해주는 건 가능한데 수장이 돼갖고 집행하는 사람 국외가 여성정책국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교회는 어떤 정치체제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대통령 중심제의 의회 내각제 이런 거에 대해 갖고 교회는 관심 없다. 정치체제는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책임도 존중하고 정진한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줘요. 선거할 때 누구를 찍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자로서의 투표를 떳떳하게 하려면 기준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 가르치는 충실한 사람인가? 그리고 복음적 가치를 이 사람이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당을 찍어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겠죠. 그죠? 또 교회는 정치 권력들에게 그들의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진리에 비춰내리라고 권고한다. 교회는 달리 말해서 앞에 자문한다 했죠. 그죠? 정치 권력에 대해서 올바른 정치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 달리 말해 교회가 어떤 정책을 국가가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고 이럴 때 거기에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2주 미만의 낙태 죄를 묻지 않겠다. 낙태죄 폐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교회가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하느님이 만든 생명을 누가 소홀되려고? 우리의 신앙이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가 국가에 공고를 하고 그것도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서 계몽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요구가 올바른 양심에 어긋날 때 교회는 거부해야 됩니다. 공권력에 복종하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한 이론은 또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은 국가가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부여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저항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독재자, 스탈린 같은 아들이나 히틀러 같은 아들이 있으면 독재자 살해를 해도 된다. 모든 수단을 다해갖고 안 됐으면 독재자 살해해야 돼요. 모든 국민의 공동선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사회적 공동선은 무엇보다 인간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더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래서 공동선은 뭐냐? 내 것만 찾지 말고 모든 사람이 더 약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들으면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교회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정치와 관련을 맺고 있고 그 정치가 바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공동선을 해칠 때는 거침없이 일어나서 비판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김수환 추기경이 비판했죠. 그죠? 저는 참 아쉬운 게 지금 우리나라 주교들 억수로 많은데 숫자는 많은데 이 시국에 대해 갖고 이건 다 셧다운하우스하고 완전히 공업용 기계로 이걸 꾸며놨는지 열지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고 때가 되고 하면 우리 신자들이라도 소리쳐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